어떤 사람은 도화살이나 화개살보다 홍염살을 더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주에 홍염살이 있음에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홍염살,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면 됩니다. 도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화도르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주팔자의 3가지 매력살인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홍염살을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은 유명하신 분들이 도화살보다도 홍염살을 조금 더 사주팔자에 타고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홍염살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하지 못해서 홍염살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홍염살의 특징부터 홍염살 보는 법, 홍염살이 들어오는 시기 같은 것들, 홍염살이 강한 사주 의 특징도 한번 세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염살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홍염살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홍염살은 붉을 홍자에 고을 염자를 써서 딱 글자 의미만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빨간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빨간색이라는 것이 살짝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사주팔자에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홍염살의 첫 번째 특징, 눈웃음, 보조개, 눈꼬리 등이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 외모적으로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사람을 은근히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살갑게 구는, 즉 사람 관계에서 밀당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도화살은 고양이에 비유한다면 홍염살은 강아지에 비유하곤 하거든요. 이건 제가 쉽게 비유를 말씀드린 건데, 물론 사주 원국에는 도화살과 홍염살이 같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강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본인의 매력, 외모적 장점, 끼 같은 것들을 무기로 쓸 수 있는 사람, 즉 의도적으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매력을 발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산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 도화살은 그냥 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끼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 이 사람이 도화살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던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를 의미하고, 홍염살은 내가 의도적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들이 봤을 때는 요물이라 볼 수도 있고, 쟤는 좀 자기 매력을 전략적으로 쓰네? 라는 측면에서 홍염살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겪다 보면서 사람이 은은하게 매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매력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홍염살의 특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진국인 사람 같은 경우도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홍염살이 왜 붉을 홍자에 고을 염자를 썼을까? 이 홍염살을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끼를 잘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조금 뜻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구성에서 이성을 뜻하는 글자가 조금 혼탁하게 있거나 혹은 대운이 조금 안 좋게 들어올 때는 화류계로 빠진다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주팔자에 홍염살이 있는 사람들은 홍염살을 더 자세히 알고 또 언제 강해지고 근데 홍염살은 어떻게 위치했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내 사주팔자에 홍염살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셔야 하잖아요. 인터넷 혹은 어플리케이션 마켓 사이트에서 사주팔자 만세력을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인 걸 쓰시면 됩니다. 내 생년월일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가 태어날 시간까지 아시면 좋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생일까지만 입력하셔서 보시면 되고, 양력, 음력 구분해서 봐주시고, 야자시는 조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일간의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홍염살이 다르게 배정돼요. 첫 번째로 간목일간, 이 자리에 간목이라는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줄에 오화라는 글자 그리고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으시면 홍염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을목일지분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일간에 있으신 분들은 오화라는 글자가 밑에 줄에 있을 때 홍염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요. 병화라는 글자가 일간에 있으신 분들은 밑에 줄에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에 해당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간이라는 자리에 정화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밑에 줄에 미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이 있다라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무토일간은 밑에 줄에 진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토일간 역시 밑에 줄에 진토가 있을 때 홍염살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로 경금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밑에 줄에 신금이라는 글자,
글자 혹은 술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해 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간이라는 자리에 신금 있으신 분들은 밑에 줄에 유금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아홉 번째로 임수라는 글자가 일간에 있으신 분들은 밑에 줄에 신금이라는 글자 혹은 자수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해 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수라는 글자가 일간에 있을 때 밑에 줄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 사주팔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주를 보시면 일간이라는 자리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자리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줄에 술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홍염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경금 바로 밑에 글자에 술토가 있죠. 자, 이 사주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그 SNL의 주현영 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이 사주는 일간에 정화라는 글자가 있네요. 자, 이 글자에서 홍염살에 해당하는 글자는 밑에 줄에 미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스우파의 홀리뱅 수장 허니제이 님이에요. 참고로 허니제이 님이 작년에 결혼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자, 이분은 남자시거든요. 임수라는 일간은 홍염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신금 혹은 자수라 했죠. 근데 보시면 밑에 줄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은요, 더글로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도현 님입니다. 부족의 입꼬리 올라간 눈웃음, 요 세 가지 특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분과 조금 일치한 부분이 있을까요?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한번 느낌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세로 사이트의 렌사주를 뽑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각 일간별로 홍염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일지라는 바로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월지라는 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년지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희지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게 각 자리별로 적용하는 게 좀 달라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일간 중에서 간목, 병화, 정화, 무토, 경금, 신금, 임수 요 7가지 일간분들은 홍염살이 바로 밑에 글자인 일지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라는 자리, 연지라는 자리, 시지라는 자리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을목, 기토, 개수 요 3가지 일간분들은 바로 밑에 글자인 일지에 홍염살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월지, 연지 혹은 희지 요 3가지 칸에 나에게 해당하는 홍염살이 있을 때에 홍염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일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일간별로 분류했을 때 홍염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내 사주팔자에 있는지 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홍염살이 강해지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주팔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MBTI도 좋아하시더라고요. MBTI와 사주팔자의 가장 큰 차이점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사주팔자는 운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되거나 혹은 존예 존잘이 내 번호를 물어보거나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되는 특정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은 개묘년이라고 해요. 개묘년은 까만색 토끼라는 특징인데 이 까만색 토끼가 각자 사주팔자에서 뜻하는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연애운이 될 수도 있고, 문서운이 될 수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MBTI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ENFP 운이 왔어, INFP 운이 왔어, ESFJ 운이 왔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은 내가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연도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산이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염살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홍염살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홍염살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해당하는 홍염살이 들어오는 시기에 미리 준비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현영님, 허니제이님, 이도현님이 연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에서 홍염살을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염살이 오는 시기를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간목일간이신 분들은 26년, 28년에 홍염살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을목일간이신 분들은 26년에 홍염살이 강하게 들어온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병화일간이신 분들은 22년도에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들 22년도에 홍염살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언제냐? 2034년도예요. 11년 전부 화이팅 하시고요. 정화일간 분들은 2027년도에 홍염살이 강해진다 볼 수도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일간 분들은 진토라고 했잖아요. 이 진토라는 글자는 용을 의미하거든요. 이 용을 뜻하는 해가 24년도입니다. 그래서 무토와 기토일간이신 분들은 내년에 홍염살이 본격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볼 수 있고요. 아마 23년 하반기부터 혹은 23년 말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홍염살의 특징이 좀 발현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덟 번째로 경금일간 분들은 2028년도와 2030년도, 신금일간 분들은 2029년도, 임수일간 분들은 28년도와 32년도, 개수일간 분들은 28년도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알아볼 것은 홍염살도 타고나기를 강하게 타고난 사람,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본 법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홍염살 자체의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홍염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간목일간 분들 중에서 밑에 줄, 이 줄을 지지라고 하는데 이 줄에 홍염살에 해당하는 글자인 오화와
신금이라는 글자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있으신 분들은 홍염살이 그만큼 강하다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토라는 글자가 홍염살에 해당하니까 밑에 줄에 미토라는 글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가 조금 더 강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미토라는 글자가 한 칸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시지와 일지 이렇게 나란히 있거나 일지와 월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에는 홍염살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염살은 밑에 줄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밑에 줄에 내 일간에 맞는 홍염살이 나란히 있을 때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매우 강하게 발현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홍염살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좋습니다. 홍염살뿐만 아니라 사주팔자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 두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내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세부터 내가 사회활동을 마치는 57세까지를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치, 능력, 체력 같은 측면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 좌지우지하는 이 두 칸에 있을수록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염살이 맨 왼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 맨 오른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마다 제가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맨 오른쪽을 연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홍염살이 당하는 글자가 연지에 있을 때는 사주팔자를 잘 활용하시거나 혹은 운을 잘 타신다면은 홍염살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 홍염살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홍염살을 이용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영향력, 즉 나의 명예나 활동 범위가 국가적인 단위라 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 유명한 유튜버, 즉 사람들한테 나의 홍염살을 널리 활용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염살이 반드시 나에 대한 내가 잘생기고 예쁘고 같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유명세 혹은 전문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너무 잘 쓰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지란 자리에 홍염살이 당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의 매력으로 승화시켰을 때의 범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범위가 국가 단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내가 어떤 키워드로 셀프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지란 자리에 홍염살이 당하는 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 사주팔자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월지란 자리입니다. 월지란 자리는 사주팔자에서 직업궁을 의미합니다. 직업적으로 내가 홍염살을 잘 쓸 수 있고 이런 류의 직업을 했을 때 좀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대하는 일, 혹은 사람 앞에 서는 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혹은 영업직, 판매처럼 내가 사람과 맞닿아서 나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들, 그런 직업군들을 가질 때 홍염살을 잘 쓸 수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일지란 자리에 홍염살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일간들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기를 홍염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정 자체가 약간 사람을 좋아하고 대인관계에서 친화력도 좋고 약간 인싸 느낌이면서 동시에 외모적인 매력 같은 걸 타고난다. 또 그러한 기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지입니다. 시지는 내 말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년이 잘 풀릴 수 있는 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 할 수 있죠. 요즘 40, 50, 60, 70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홍염살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제2가 아니라 제3, 제4의 직업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일 같은 것들 해도 수탈하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도화살과 홍염살이 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나의 매력을 뿜뿜할 수 있는 홍염살과 도화살이 같이 강해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염살의 안 좋은 예를 들면은 하류계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한 이성한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과 이렇게 이성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는 이렇대 라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홍염과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이 더 강하게 발현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사주라면은 저는 열심히 나의 매력을 가꿔서 더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자, 홍염살은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다른 기준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사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주팔자에 도화살이라고 칭하는 자오묘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대신 임신일주라고 해서 요 신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도화살이 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비견, 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홍염살을 내가 세밀하게 잘 쓰시려면은 요 글자들 특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홍염살 영상과 여러분들이 글로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글로 정리한 링크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셀프 사주 리딩 초급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텐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신금이라는 글자가 편인에 해당하거든요. 편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 편인 정인을 보시면 되고요. 상관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면 식신상관, 이 영상을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3년은 개묘년이라고 해서 도화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도화살이 들어올 때는 보통 내 사주팔자에 화개살 그리고 홍염살이 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적어도 도화살과 홍염살, 화개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법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도화살, 화개살, 홍염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사주팔자 내가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화도였고요. 23년 여러분들의 매력을 직접 활짝 꽃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화개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